안녕하세요. 토부구문정독어학원 로버트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치 세계사 네 번째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네, 일주일을 구성하는 요일의 이름이죠. 이렇게 7일을 시간의 단위로 묶어서 활용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두 개의 강, 이름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이집트 문명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디 있었죠? 유럽 대륙이 있고 지중해 건너편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 동북 쪽에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가 있었죠. 이집트 동편에 홍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가 널찍하게 자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이라는 그 바다가 깊숙하게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저 북쪽에 터키 내륙에서 강줄기가 두 개가 흘러나와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데 바로 그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바로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을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한대요.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곰브리치 선생님은 넓은 평원을 흘러가는 두 개의 강이 있는 지역을 상상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평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강이라는 거, 요것이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원, 넓다란 평원이잖아요. 이 평원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쉽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러 민족과 왕국이 문명을 꽃피웠어요. 예를 들면 기원전 3100년쯤 전에는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꽃피웠고 그 다음에 기원전 1700년쯤에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 제국, 여러 제국들이 부침을 거듭했거든요. 그 다음에 강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강이 있다라는 건 그 땅이 풍요롭다. 땅이 풍요로운 걸 뭘 의미한다? 농사가 되게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습지가 많고 진흙이 많았어요. 진흙이 많다. 이래서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또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많이 지어 올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봐서 유적을 발굴한다 그러면 이 벽돌로 만든 건축물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을 할 때 이 옛날 그 이집트 문명은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이 진흙을 넓게 판으로 만들어요. 그걸 점토판이라고 하는데 이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썼었다. 자, 그러면 어떤 글자를 썼느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 그랬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쐐기 모양의 글자, 이 쐐기라는 게 이게 길쭉한 세모 모양이거든요. 그 쐐기 모양의 문자를 개발해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새겼대요. 그게 설형 문자라고 하는데 이 설자가 한자로 쐐기 설자예요. 그래서 쐐기 모양 문자다. 그래서 설형 문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땅이 되게 비옥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수록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거는 해도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삶의 양식들이 발달한다. 그거를 우리가 문화라고 했다 그랬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살수록 어떤 계급이 형성된다. 그래서 뭐 하층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또 그 위에 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이 왕이 됐었죠. 그 다음에 그 왕이 이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삶의 규칙들, 사회의 규칙들을 엄격하게 정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그게 뭐가 되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는 그러한 법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기원전 1750년쯤에 그 바빌론 제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분이 세운 법전이 그 큰 돌에 새겨진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보면은 그 위쪽에 함무라비 대왕이 어떤 신으로부터 그 법을 받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법은 신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그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규율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왕의 통치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법령의 내용들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문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은 내가 상한 만큼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벌을 줄 거야. 누가 내 이빨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 가해자의 이빨을 상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가 공정하다라는 어떤 그 공정의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눈 상하겠다고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 좀 끔찍하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을 보면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좀 억울하다 싶으면 나는 몇 배로 갚아주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또다시 나를 더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해, 이게 공정한 거야 라는 어떤 규칙을 법으로 정해서 지켜져 왔다는 거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법령의 그 예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는 문명이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날씨와 기후의 예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잘 관찰해야 돼. 천체를 보면서 달과 해와 별들을 보면서 그 일기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별들은 하늘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고 어떤 별들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저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 별과 나의 운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신앙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그 달과 별의 이름에 갖다 붙여놓고 그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다란 탑을 지어가지고 올라가서 하늘과 더 가까워지면서 달과 별을 관측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신상을 세워놓고 신전으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 신전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면 높다랗게 쌓은 탑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을 뜻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